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IN 여성의원 난임양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심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시험관하기 시술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난자와 배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하는 일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임상배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임상배아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나 수의학, 발생학, 축산학 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라는 협의체에 등록을 하고, 저희 병원과 같은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거쳐야지만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27년째 임상배아연구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사람의 배아 사진입니다. 보기에도 상태가 좀 양호해 보이는 그런 배아로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아를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희 임상배아연구원들은 날마다 현미경 통해서 이제 배아를 볼 때마다 항상 이제 똑같은 고민에 빠지고는 하는데, 그 고민은 바로 가장 최상의 배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아를 선택해서 이식을 할지, 아니면 어떤 배아를 선택해서 냉동 보관을 할지를 날마다 저희는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바로 임신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난자와 배아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커플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시술을 결정하고 각종 검사 및 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난자 채취를 하는 날이 되어서 시술실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난자 채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음파를 통해서 난보 상태를 쭉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채취바늘을 이용해서 난자 채취를 시작을 합니다. 자, 채취된 난자와 난포액은 지금 동그라미 쳐진 여기가 이제 시험관인데요. 따뜻하게 보온된 상태의 시험관에 고스란히 담아져서 배양실로 전달이 됩니다. 이 시험관을 전달받은 연구원은 시험관의 내용물을 배양 접시에다 부은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과연 난자가 있는지, 난자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임상배아연구원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채취가 끝난 난자들입니다. 자, 여기 솜사탕 형태로 보이는 이런 덩어리들이 바로 난자, 난구세포 복합체입니다. 자, 보시는 것들은 성숙 상태가 대체로 양호해 보이는 그런 난자, 난구세포 복합체로서 각각의 덩어리 내에 있는 진한 색깔의 작고 동그란 이런 것들이 바로 난자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난구세포입니다. 이 난구세포의 역할들은 난자의 성숙을 돕고 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성숙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건강한 상태의 난자, 난구세포 복합체입니다. 글자 CR이라고 표기된 것은 코로나 라디에이터 셀이라고 하는 방사관 세포라고 하는 것인데, 성숙 난자의 경우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사관 세포의 퍼짐 정도가 마치 햇살이 퍼지는 것처럼 넓게 잘 퍼진 형태를 보이고요. 그 주변으로 여러 층의 난구세포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PB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폴라바디 극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극체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난자가 성숙이 아주 잘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방금 성숙 난자는 방사관 세포들의 퍼짐 상태가 좋고 극체가 생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난구세포들을 제거를 했을 때의 성숙 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단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세포질의 표면이 아주 매끈하고 경계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투명대라고 부르는 이 세포질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의 두께가 적절한 두께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세포질과 투명대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빈 공간, 위란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적절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숙 난자의 상징인 극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 단계의 미성숙 난자입니다. 미성숙 난자에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사관 세포의 퍼짐 정도가 성숙 난자에 비하면 조금 덜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난자의 모습도 아까 성숙 난자에서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좀 희미하게, 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난구세포를 제거를 해보면, 자, 아직까지 성숙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투명대의 상태가 어떤 것은 두껍고 어떤 것은 얇고 좀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세포질의 형태는 성숙 난자의 세포질처럼 매끈하고 경계면이 또렷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위란강이 아직까지 덜 발달이 되어 있고 극체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완전한 미성숙 난자입니다. 그 포인터로 가리키는 이 사진을 보시면 방사선 세포가 전혀 퍼지지 않고 완전히 뭉쳐져 있는 상태고요. 난구세포들도 왼쪽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짐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난자의 형태를 거의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컴팩트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난구세포를 제거를 했을 때 세포질 안에는 또렷하게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보이는 것이 이제 핵막이 되겠고요.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 입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핵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성숙 난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감수 분열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난자는 약 24시간 이상을 배양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가 극체를 방출하고 성숙 난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 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난자와 안 좋은 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난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 그 구성 요소들의 상태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투명대를 살펴보게 되면 B번에 있는 그림이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정상적인 투명대 상태나 두께가 되겠고, 반면에 A번은 상대적으로 좀 두꺼워 보이고요. C번은 너무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D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위아래로 좀 많이 늘어진 약간 좀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E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진하게 나타나 있죠. F번 같은 경우에는 투명대 모양 자체가 이미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격병 모양의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투명대의 비정상 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란강의 형태를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B번의 그림이 적절한 형태의 위란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A번은 위란강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C번은 상대적으로 위란강이 엄청 넓은 그런 형태의 난자입니다. D번은 역시 위란강의 형태도 넓은 데다가 그 위란강 공간 안에 파편화된 세포 외 물질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해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위란강의 구성 자체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그 공간 내에 이물질들이 많이 존재함으로써 이것도 좀 상태가 덜 좋은 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극체, 제1극체의 이제 형태로서도 구분을 하는데요. A번의 그림이 가장 정상적인 형태의 극체의 모양과 크기 정도가 되겠고, B번도 살짝 그 A번 그림보다는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은 모양 자체가 이상이 없이 동그란 형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정상적인 극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C번 같은 경우에는 극체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흐리긴 한데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극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극체 크기는 정상에 가깝지만은 극체의 형태가 잘게 쪼개진 파편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좋지 않은 상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포질의 상태인데요. 좋은 난자는 세포질이 균일하고 그 매끈한 상태를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5개의 그림은 전부 비정상적인 형태의 세포질을 가진 난자들입니다. A번과 B번 같은 경우에는 작고 큰 형태의 액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작은 그 투명한 형태의 작은 디스크 형태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소포체가 아직까지 다 생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진 소포체 덩어리가 되겠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입자 형태의 세포질 면적을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리프렉타일 바디, 우리말로는 굴절체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난자들은 대체로 수정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수정 이후에 그 배아 발달이나 그 다음에 오일 배아 발달률, 그 다음에 착상률이나 임신율이 정상적인 그 난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우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난자들은 채취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보는 경우의 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요. 자, 난자와 난구세포의 복합체가 늘어지지 않고 컴팩트하고 선명할 때 발달 잠재력이 좋았다. 근데 이제 채취를 하다 보면 이제 난구세포에 응고된 혈액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난자의 질도 떨어지고 수정률이나 발달률도 저조했으며 그 오일 배아인 배반포 발달률도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방사관 세포의 형태가 확장된 모양 형태가 좋다. 그러면 수정률도 좋고 임신율도 좋더라. 그리고 난구세포의 층이 촘촘하게 여러 층으로 존재를 하면 난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더라.
반면에 난구세포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의 질도 좋지 않고 수용률도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극체의 경우에도 완전한 형태와 그런 정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극체를 가진 난자들이 난자의 질도 좋고 수정률과 배아의 질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투명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히 두꺼운 형태를 유지를 했을 때 난자의 질과 수용률이 많이 좋았고, 위란강의 형태도 컴팩트하고 선명한, 이물질이 없는 선명한 상태의 위란강을 가진 난자들이 발달 잠재력이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세포질 내에 액포나 과립 등의 내재성 입자가 만약에 존재하는 그런 난자들일수록 배의 발달률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신선한 성숙 난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세포질 내의 온도가 많이 높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난자의 평균 직경이 105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범주에 드는 난자들이 오일배아 배반포의 질이 많이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난자가 좋으면 배아의 품질도 좋을까요?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물론 난자가 좋으면 좋은 배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난자 이외의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배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비정상 형태의 난자는 거의 대부분 좋은 배아로 발달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난자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양질의 배아로서 발달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품질이 떨어지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입력은 점점 떨어지고 난소 기능의 저하도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 AMH라는 그 난소 기능을 수치로 나타낸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뮬러간 호르몬 수치인데, 이 AMH라고 하는 것은 난소 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난포에서부터 그 발달 초기의 난포까지 그렇게 많이 분비를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서 한 4에서 6mm 크기의 난포들에서 이 AMH를 가장 많이 분비를 하는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AMH 수치가 나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한테서는 베란달 난포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반면에 AMH 수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이제 베란달 난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MH가 낮은 환자분의 경우 채취되는 난자의 수도 극히 적고 품질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미혼 여성들 사이에는 미리 난자 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난자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난임 환자에서 성숙 난자가 아닌 중간 단계의 미성숙 난자와 완전 미성숙 난자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궁내막증이 난자의 질과 난소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난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 신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 농도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화가 되면 코르티솔 농도도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솔 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해져서 약해져서 노화와 질병이 촉진이 됩니다. 더불어서 여성의 그 생식 기능에 있어서도 이 코르티솔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난소 내에 그라눌러사 셀이라고 하는 과립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의 분비를 감소를 시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난자의 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뭐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좀 더 뭐 기타 외거나 어떤 자극적인 걸 찾는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우리 체내에는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난소의 기능과 난자의 질에 아주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난포 내에서 배란을 기다리고 있는 난포나 심지어는 배란된 난자에까지도 세포의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이 산화 스트레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와 극복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관련 질환도 있고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병원에 근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그 병원의 세 분의 원장님들께서 이 방면에 상당히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꼭 저희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 원장님들께서 뭐 상담과 치료는 물론이고 개개인 그 환자분들의 체질에 꼭 맞는 맞춤형 처방을 통해서 임신 가능한 그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